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즈.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즈 1호 중앙대학교 약학과의 설대 교수님, 그리고 그냥 최지은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강양구 기자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여기 못 나왔어요. 믿을 건 오늘 저 설대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더 특별히 더 알차고 재밌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찬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네. 재미는 몰라도. 사탕으로 일단 하나 좀 드리면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강양구 기자가 과학재난 팀장이 됐거든요. 월요일부터. 네. 그래서 많이 바빠졌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많이 바쁘셔도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설 교수님이 계시니까. 네. 자, 오늘도 코로나19 샅샅이 파헤쳐 볼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에 0951 그리고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코로나 상황인데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를 넘었어요. 이 보름 만에 최대 확진자인데 현재 상황 좀 브리핑 좀 해주세요. 먼저.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름 만에 최고치가 나왔고요. 또 이제 5일 만에 700명대로 회귀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다소 감소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이제 축적이 되었다가 어제 오늘에 걸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백신 접종이 많이 되었으면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거나 심지어는 좀 더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제 고령자들이나 고위험군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오늘은 사망자도 7명, 위중증으로 빠진 분들도 7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중증으로 빠진 분들이 다 사망했을 그 이제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망자도 좀 많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스카탄신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5일처럼. 그러니까 또 다소 착시 현상처럼 줄어들었다가 이동이 많아져서 이번에처럼 축적되었다가 또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한 1주, 2주 동안에는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 착용 확실히 하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면서 가능하면 이동도 자제하시고 거리두기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7605번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오늘 예약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언론 보도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신청했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시고 오늘 백신 예약하셨다. 저도 오늘 예약을 예약하셨어요? 했어요. 오늘 아침에. 네. 그 포털에다가 코로나를 입력하니까 벌써 밑에 쫙 떠요? 예약 신청 홈페이지가 벌써 딱 관련 검색어로 바로 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뭐 코로나를 치시든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 접종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 안 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만 쳐도 바로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네.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스템에 이제 접속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잘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 어려우시다 이러면은 주민자치센터에 전화를 하셔도 예약이 가능하거든요. 시골에는 심지어는 동장분들이 예약을 대리해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겠다 이러면은 그냥 누가 해줄 것 같은데 아무데나 전화하시면은 그분들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약하시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60에서 64세까지가 오늘부터 이제 신청을 이제 하는 건데 설 교수님 60에서 64세를 향해서 어르신 그러는 건 아니죠? 예, 뭐 보통 우리 요즘 나이에서 15를 빼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65세면은 예달 같으면은 45세 45. 정도 되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페이지를 꺼내가지고 예약을 하는데 보건소 같은 데만 가서 맞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 지역을 선택하라고 그래서 여기도 있을까 상암동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치니까 여기 제가 다니던 내과에 있어요. 거기가 돼 있더라고. 이게 이제 많이 병의용급으로 많이 풀렸죠, 물량이. 그렇습니다. 이제 5월 말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한 4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총 접종 센터가 한 3,000여 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말 되면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총 접종센터가 병의원을 포함해서 거의 한 15,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늘어나서
집에서 댁에서 가까운 곳에 접종센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하시고 나서 백신도 굉장히 쉽게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니까 뭐 백신을 접종을 하셔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쉽게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먼저 맞으시는 분이 위너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대해서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무조건 맞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6월 11일로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6월 12일이요. 2차 접종은 자동으로 뜨더라고요. 8월 20 며칠로. 이제 백신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은 3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 거고요. 어떤 거는 넉 달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 거고. 그러니까 바로 아마 자동적으로 예약이 될 겁니다. 아니 그래서 뭐 개인적인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오늘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네네. 그래서 제가 하도 반가워가지고 그 내과에 전화를 했다니까요. 예약 끝나고. 아니 거기서 백신 접종을 하냐. 맞대요. 그러더니 바로 그러더라고. 조금 전에 예약하셨네요. 바로 뜨는 거예요. 거기에. 시스템이 이제 연동이 되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사탕 하나 드려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주고받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네요. 예. 백신 접종 예약이 좀 많이 높아야 될 텐데 그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해요. 근데.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백신 접종할 때는 한 80%가 좀 넘었는데요. 지금은 예약이 최근에는 한 60% 되었다가 지금은 또 더 떨어져서 아직 이제 다 완료된 건 아닙니다만은 접종 예약이 상당히 이제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걱정도 있지만 또 자녀분들이 또 일부 걱정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정보 접근에 제한적인 분들이 다수 이제 걱정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백신은 종류에 관계없이 다 안전한 백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부작용 사례나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상당히 과장되고 왜곡되고 뭐 이런 현상들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접종 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몸의 변화를 잘 모니터링을 하시면은 혹여라도 조금이라도 백신 부작용이 있더라도 바로 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백신 접종에 임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앵디는 어때요? 6월 12일에 맞으면 그 전에 뭔가 긴장되고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접종 전에. 저요? 네. 한 30분 동안 앉아 있으라며요. 예, 맞고 나서. 예, 그거 그냥 앉아 있다 오면 되지 않을까.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지금 문자로 0740님 저도 오늘 예약했어요. 61년생인데 6월 7일 날 맞습니다. 6월 7일이 첫날이죠. 60세에서 64세. 그렇습니다. 6월 7일이 첫날. 11일 날 예약을 한 거거든요. 잘 맞으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이거를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어젠가요? 고령층 접종이 어느 정도 이제 상반기 이내로 마치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좀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없습니까? 예, 이것은 뭐 오늘 이제 사실 저랑 이제 우리 최지연 아나운서가 이 TBS에서 아침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제 TV에서 코로나 특방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정부 당국에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이제 광범위하고도 좀 더 이제 과감한 것인데요. 뭐냐면은 6월 말까지 우리나라 접종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접종이 되고 그다음에 전 국민 대비 25에서 30% 정도 되면은 이제는 젊은 분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감염이 되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도 나라가 뭐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된다거나 어렵다거나 뭐 위험해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확진자는 더 늘어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 마스크를 열고 공연도 하고 지금 막 이러는 거거든요. 지난주가 그런 뉴스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정부 당국에 제안하기를 백신 접종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그런 업장에 대해서 영업시간에 대한 것, 또 집합 금지 등등에 대한 것, 그다음에 심지어는 실내 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더 과감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실내 공연 같은 경우에 연주자들이 100% 백신 접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연주장을 찾아오신 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올바로 하고 연주를
관람한다고 하는 조건에서는 코로나 이전 시절로 돌아간다. 이런 거를 선언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정부가. 당국이. 그다음에 뭐 실내 체육이라든지 실외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백신 접종과 연관해서 거리두기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제안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또 이제 백신을 맞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대면 예배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넓어지면 그렇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렇게 예약이 되고 나니까 빨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좀 맞고 나면 좀 든든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감염으로부터 좀 안전이 될 거고 저도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감염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친이 90세이신데요. 어제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마치셨어요. 2차까지 다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보니까 화이자 백신을 맞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어르신들은 다 화이자 아닙니까? 예, 이제 그 접종 간격을 보니까 화이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친께 그랬거든요. 정말 잘하셨다고. 오. 이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마스크만 착용하시면은 이제는 감염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무증상이나 경증. 이제 이거를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감염이 되는 거를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감염이 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돌파 위험하지 감염 않습니다. 다시 설명해. 돌파 감염? 백신을 접종했는데 네. 감염이 되는 것 이것을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돌파 감염이라고 하냐면은 백신의 보호를 뚫고 감염을 시켰다. 이래서 돌파 감염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무증상이나 그다음에 경증을 앓을 뿐만 아니라 전파력도 거의 없어지거든요. 1차라도 접종을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아유, 그리고 빨리 맞아야지. 1차라도 접종을 한 사람은 영국의 예를 들면은 사망률이 거의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가 되거든요. 가만 있어봐요. 설대호 교수님은 이번 대상이 됩니까? 저는 이 대상에서 한 걸음 뒤쪽입니다. 예, 제가 좀 더 젊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세요. 네. 자, 시골 청취자 시골 네네. 아버님이 85세이신데 동의서는 진작 받아갔는데 일정은 연락이 없다고 화를 내시던데 언제쯤 접종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6월 7일이나 아니면 6월 13일 이때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백신의 수급에 다소 약간 지체가 되어서 예약을 받다가 좀 중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재개가 되면서 곧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주민센터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 같은데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은 다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7223번님이 저는 61세 직장인인데요. 폐, 심장,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백신 접종자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는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연관성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면밀한 조사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작년 한 해 사망자가 25만 5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요. 그렇죠. 예. 자연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도 있을 거고 이런 사망 저런 사망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루 평균 700명이 사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백신 접종 후에 사망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는데 당국에서 아주 면밀하게 백신과 관련해서 연관성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보면은 굉장히 고위험군이세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방금 이분이 감염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중증 또는 그보다 더 악화된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인 경우에는 오히려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훨씬 본인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백신 후유증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굉장히 과장해서 다루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백신 접종에 임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7570번님은 떠도는 말 중에 백신 접종 후의 증상이 아스트라제네카는 1회 맞았을 때랑 2회 맞았을 때 별 차이가 없다고 들었는데 화이자는 2차가 더 증상이 심하게 느껴진다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제가 약간만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에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접종이 될 때는 1차든 2차든 별로 반응이 별로 없으세요. 네. 뭐 열도 잘 안 나고 붓기도 별로 없고 이거 백신 맞은 거 맞아?
정도로 별로 반응이 없고요. 네. 별로 후유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주로 젊은 층에 접종을 하거든요. 젊은 층에 접종을 하게 되면은 젊은 층 분들은 면역 반응을 좀 과도하게 해요. 그러니까 접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좀 반응이 센데 1차에 1 정도 반응이 온다 그러면 2차에는 한 3에서 5 정도 반응이 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충분히 견딜 수 있으니까 괜찮고요.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혹시 맞으신 분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보다는 다소 좀 더 강하게 반응이 올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노파심인데요. 가면 이제 무료로 맞는 거죠, 백신?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일체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맞으면 얼마예요? 아, 이게 이제 돈 무료가 아니라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는 원래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인 경우에는 거의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되는 비싸네, 화이자는. 예, 그런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 강양구 기자가 안 나오니까 뭐 설대 교수님이 펄펄 나르셨어요. 좀 잘 들었고요. 강양구 기자가 지방으로 출장 갔네. 오늘 어디 일정 있다고. 양구로 출장 갔네. 이거 근데 하나 여쭤봐도 돼요. 6322번님이 45세 남성입니다. 노쇼 불량을 맞겠다고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노쇼 불량을 폐기한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고요. 이거는 이제 백신이 안에 10명 분량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병에? 근데 한 병에 10명 분량이 들어가 있는데 최소 잔량 주사기를 쓰면은 11명까지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12명까지는 권하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만일에 버렸다, 그러니까 폐기했다 그러면은 그 12번째 분량은 폐기했을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폐기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국의 지침과는 다소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당국은 오히려 최소 잔량 주사기를 써서 끝까지 마치기를 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분량은 폐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사이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폐기를 얘기했는지를 모르니까 네네.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가능하면은 당국이 권고한 대로 접종센터에서도 백신을 폐기하지 말고 폐기해야 되지 않는 거는 꼭 다른 분들에게 귀찮기는 해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이 리스트만 하면 되는데 노쇼 물량까지 해야 되니까 그 당대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을 수는 있지만 국민 정서상 폐기해야 되지 않은 거는 노쇼 좀 귀찮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여분을 다른 분들에게 접종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1885번님이 설 교수님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제가 고맙죠. 네.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지금 코로나 버스터 하고요. 잘할 말씀 잠깐 듣고서 잠시 후에 코로나 힐링 콘서트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첼로 선율을 좀 들어볼게요. 벌써 참사랑님께서 첼로댁님 덕분에 이 프로그램 처음 들어왔네요 하셨는데 오늘은 10만 유튜버 첼로댁으로 활동 중인 첼리스트 조윤경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예.